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멜버른 시티와 오클랜드 FC입니다. 멜버른 시티는 이번 시즌 들어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불안정함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핵심 역할을 해온 측면 공격수 마튜 레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며 엘바 라샨이 또한 근육 부상 여파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두 선수 모두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원으로 그 부재는 단순히 득점력 저하를 넘어 경기 운영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출신 공격수 다스야 가나모리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며 이선 로테이션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백업 골키퍼 다니엘 옥세넴과 미드필더 카말 라흐만이 역시 최근 공식 출전 기록이 없어 벤치 뎁스 측면에서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멜버른 시티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이 한 골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 효율이 낮으며 선제골을 헌납한 경기에서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지만 공격에서의 활로 부재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FC는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원정 경기에서 훨씬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으며 경기당 실점이 한 골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수비 집중도가 높습니다. 전방에서는 일정한 득점 템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리그 내 선제 득점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납니다. 주전급 부상이나 출전 정지 이슈가 없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볼점유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밸런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짧은 빌드업 구간을 꾸준히 압박하는 형태로 연결됩니다. 시즌 중반부를 지나며 팀 내 전술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오클랜드 FC가 현재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체력적으로도 두 팀 모두 10일 이상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졌으나 오히려 멜버른 시티가 공격 전개에서 많은 활동량이 필요한 측면 자원 부재로 인해 체력 효율 면에서 더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초반 오클랜드 FC가 압박 강도를 높여 멜버른 시티의 빌드업을 흔들 수 있다면 경기는 빠르게 오클랜드 F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세, 전력 완성도 그리고 공수 균형에서 보여주는 결정력까지 고려할 때 오클랜드 FC가 이번 맞대결에서도 원정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클랜드 FC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KB스타즈와 신한은행입니다. KB스타즈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인 전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운영에서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주전 가드 허예은의 출전 시간 제한에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평균 10점 2득점 4.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부상 여파로 인해 경기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출전 분량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B스타즈의 리딩 템포는 다소 느려질 수 있으나 허예은의 패스 감각과 안정적인 볼 운반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정 역시 발목 컨디션이 완전하진 않지만 로테이션 내에서 외곽과 리바운드 싸움의 기여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민아와 김은선, 이윤미 등 일부 자원들의 결장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최근 내외곽 밸런스를 되찾은 주전 조합이 이를 메우고 있으며 홈 경기 특유의 슈팅 감각과 페이스 조절 능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스타즈는 전방 압박 대신 하프코트 수비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 템포를 관리하며 공격에서는 공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세트플레이와 외곽 찬스 창출이 비중 있게 전개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수비 조직력과 인사이드 전개에 있어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 미마 루이의 발목 상태가 완전치 않아 출전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골 및 수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가드 신지현과 이예미의 체력 소모가 누적된 점도 경기 후반부 페이스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팀 전체적으로 빠른 공의 순환과 코너 3점 시도를 통해 경기 초반 기세를 잡으려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KB스타즈의 수비 전환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시 신한은행은 이 틈을 활용해 외곽 중심의 공격으로 득점을 쌓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지속적인 하프코트 공방이 이어질 경우 신한은행의 공격 효율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외곽에서의 연결 동선이 원활하지 않으면 야투율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이 중거리나 속공에서 효율성을 유지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후반부에는 홈팀의 안정적인 수비 리바운드와 전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점점 빠른 템포로 흐르며 득점이 오르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스타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입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상승 흐름을 타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탈은 전력 손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에나와 나경복이 공격의 양축을 이끌며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비에나는 높은 타점에서의 한방과 더불어 수비 후 전환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며 홈 경기에서의 승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현용 감독 체제 이후 팀의 전반적인 블로킹 라인 정비, 세트 플레이의 효율 개선이 이뤄졌고 후위 수비에서는 빠른 리턴 패스 패턴이 정착되는 양상입니다. 홈에서의 분위기 또한 긍정적이며 세트 초반의 집중력이 마지막 세트까지 유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과 임재영의 장기 결장이 뼈아픕니다. 두 선수의 부재는 공격 루트 다양성뿐 아니라 리시브 안정성 저하로 이어졌고 러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세터진의 연결 시도는 여전히 조직력이 부족하고 중앙 속공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상대의 블로커에게 읽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리시브 라인 붕괴 후에 2단 연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블로킹 라인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블로킹 앞에서 러셀의 강타 외에 득점 수단이 제한되면서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결은 전력 손실을 상쇄하는 팀 조직력의 차이에 의해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손해보험은 홈코트에서 안정된 수비와 블로킹으로 대한항공의 한쪽으로 몰린 공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주전급 이탈에 따른 공격 효율 저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러셀 중심의 단일 패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의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득점 흐름은 팽팽하되 장기 랠리보다는 빠른 세트 종료 구간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KB손해보험의 핸디캡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과 대전정관장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불안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카리가 무릎 통증 여파로 인해 매경기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세터 김다인의 빠른 볼 전개와 리베로 김영견의 안정적인 디그는 여전히 팀의 조직력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지윤이 정강이 통증으로 인해 완전한 스텝 공격이 어려운 상태라 공격 효율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 중반 이후에는 미들 블로커 라인의 블로킹 집중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평균 실책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강한 서브로 초반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홈 경기장의 응원 분위기와 리시브 안정성에서 우세한 만큼 초반 세트 주도권 확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경우 상대의 블로킹 집중에 막힐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대전정관장은 외인 자네트의 어깨 통증 여파로 인해 공격력이 반감된 상태이며 주전 세터 염혜선 또한 완전한 복귀 이후 경기 리듬이 불완전해 토스의 정확도 편차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박혜민 역시 허리 불편으로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수비 라인의 체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가 한쪽 날개에 치우치고 있으며 득점 효율 대비 실책 비율이 높아 역습 전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브와 블로킹에서는 여전히 단기 집중력이 살아있는 만큼 상대의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세트 단위 득점 균형을 맞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 4경기 연속으로 후반 세트 집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 체력적 부담과 교체 카드의 한계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초반 세트에서 현대건설이 홈 이점을 활용해 리듬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정관장은 외인의 공격 빈도 감소로 인해 초반 득점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트별 점수 흐름은 초반 세트에서 격차가 다소 벌어질 수 있으나 3세트 이후 현대건설의 범실 증가로 균형이 일시적으로 맞춰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장의 결정력 저하와 대체 선수층의 제한으로 인해 승부를 뒤집을 만한 탄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랠리보다는 속도가 믿는 득점 교환이 많을 가능성이 낮고 두 팀 모두 최근 공격 성공률 대비 실책률이 높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총득점은 다소 억제될 공산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홈 운영과 블로킹 집중도를 앞세운 현대건설의 승리 구도를 예상합니다. 현대건설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퍼스글로리와 브리즈번입니다. 퍼스글로리는 최근 홈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아담 테가트가 꾸준히 선발로 나서 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톰 로런스 역시 측면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렌트 오슬러는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 능력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 두 선수의 연계가 퍼스글로리의 최근 경기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격 로테이션 자원 다수가 이탈한 상태입니다. 조엘 아나스모, 나서니엘 블레어, 세바스티안 데스포토브스키, 제이든 쿠차르스키, 브랜던 오닐, 캘럼 티민스, 라클란 웨일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최근 선발 비중이 낮거나 교체 자원 중심으로 팀의 주전 체계에는 큰 흔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홈에서의 경기 감각이 충분히 살아있고 테가트와 로런스의 득점 루트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공격 효율은 유지될 여지가 큽니다. 브리즈번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일정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드필더 밀로라드 스타이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압박 강도와 전진 패스 연결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 포지션 자원의 공백 메우기가 쉽지 않아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니콜라스 아마나티디스, 앤토니 버크 길로이, 마커스 포크라노스가 모두 근육 계열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이들 모두는 교체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일정 수준의 유연한 전술 운용에는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역시 최근 부진으로 침체된 기류입니다. 공격 전환 단계에서 전방으로의 연결이 늦어지고 측면 돌파 후 마무리 클로징이 정확성을 잃어가고 있어 득점과 관련된 실전 감각 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즈번은 원정에서 라인을 다소 내리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적인 수비 전개라는 강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최근 일정상 피로 누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경기 집중력과 흐름 측면에서는 퍼스글로리 쪽이 다소 유리합니다. 퍼스글로리는 최근 공격 전개에서 짧은 패스 빌드업 중심의 전환 속도가 향상되었고 홈 관중의 응원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브리즈번은 연속된 패배로 인해 후반전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이치의 결장은 단순한 중원 공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수 전환 속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단기전 성격의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퍼스글로리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조기에 차단하면서 테가트 및 로런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연계 공격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즈번이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원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퍼스글로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전반 중반 이후 퍼스글로리의 공격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스글로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